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9일 마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수는 이제 미국장을 따라서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여러 가지 테마가 돌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주식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국장에서 좀 이렇게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제 KCS하고 그 다음에 이제 PPI, 그 다음에 이제 뭐 엑스게이트 같은 이 양자 그 보안 있죠? 예, 역시 양자 컴퓨터가 하반기부터 시세를 줄 것 같았는데 이 양자 보안에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양자 보안. 그래서 뭐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계속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반기에 이제 좀 테마가 많이 올 것 같다.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다 되면은 이제 컴퓨터가 좀 고사양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다 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양자 보안 관련된 이 KCS와 PPI 또 엑스게이트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구두로 얘기하고 다음에 또 이쪽에 시세가 오면 뭐 시세가 뭐 계속 좀 왔다가 또 이제 며칠 또 빠지고 또 그러다가 또 뭐 한 2, 3주 있다 또 가고 뭐 그렇게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 보안 테마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사를 조금 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16만 명 정도가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노동시장에 지금 이제 100만 외노자 현재 100만이 넘죠. 그런데 숙련 높이고 업적 높이고 체류 기간 늘리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고용하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이 되겠죠.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든 그냥 일만 열심히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사회에 이제 이런 기관망이 없이 누누이 생각하지만 지금 이민을 막 받아줬던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폭동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러한 불안한 요소로 이민자들의 2세대, 3세대들 그들이 이제 권리를 주장하면서 뭐 깽단도 만들고 뭐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필터링을 해서 만약 좀 이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거에 대한 뭔가 대비책이 없이 지금처럼 막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가는 유럽의 사례처럼 결국 그 분쟁과 사회 그 서로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이 사용자들이나 이 정당, 특히 뭐 민주당부터 이런 데들은 외국인을 무조건 데려오자 사회 그 뭐 3D 업종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 과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오는 부작용과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내국인에 대한 그런 인건비의 또 하락 요인 또 결국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은 뭐랄까 그 로봇하고도 싸우고 외노자하고도 싸우고 그렇죠. 그래갖고 좀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씁쓸해요. 사실은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볼 거는 요게 오늘 삼성전자 어제 나온 기사죠.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 파운드리를 협업 강화. 아무래도 지금 파운드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매출을 키워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시세를 줬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파운드리 포럼 개최, AI 반도체, 리벨리온도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 팹리스 기업 텔레칩스와 어버브 반도체, 리벨리온과도 협업을 이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요 회사들, 그러면서 오늘 또 이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회사 중에 디자인하우스나 이러한 팹리스 하는 회사들 주가가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딴 기사를 보면요. 이 CLX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Next HBM을 대체할 수 있는 이 CLX 개화 언제쯤, 하반기 상용화 전망. 그래서 이 인텔이 CLX 2.0을 지원, 재원육 공개, 삼성 SK도 개발 박차, 생태계 구축 과제,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니즈 커질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 열풍으로 이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 이제 다층적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이렇게 쌓는 거죠. 막 12단까지 쌓고 막 이러는 건데, 이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어서 넥스트 ABM으로 불리는 HB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CLX가 있어요. CLX. 그 CLX 관련주 중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죠. 그죠? 그리고 뭐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이 CLX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장이 개화할 예정이다. 그죠? 그래갖고 이게 지금 좀 CLX 관련된 주식들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넌 6 CLX 2.0 지원한 그 첫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다. 서버용 CPU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텔의 CLX 2.0을 받아들인 만큼 CLX 상용화가 머지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CLX는 2019년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서로 다른 기종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기계 간의 호환이 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이 CLS에 대한 지금 이게 시장이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사를 하나 보면요. 또 HBM을 이을 차세대 메모리 CLX 패권 다툼 시작됐다. 삼성, SK, 하이닉스 기술 개발 박차, 인텔, AM 등 생태계 확장 나서 하반기부터 시장 개화 전망 나와. 그렇습니다. 또 나오죠.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LX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이 개화할 전망이다. 그래서 SK와 하이닉스 국내 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생태계 확장에 힘을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 6이 이제 CLX 2.0을 지원하는 첫 서버용 중앙 처리, 그래서 바꿔두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CLS, 다른 기종을 효율적으로, 여기 보시면 또 나오죠? 2019년 등장해 서로 다른 쪽을 효율적으로 연결한 차세대 인터페이스, 메모리 용량 한계와 서버의 유연성을 확장한 만큼 반도체 업계는 기존의 아쉬움을 극복할 차세대 솔루션으로 뽑고 있다. CLX가 그렇습니다. 여러 기계들에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삼성의 협력에 의해서 팹리스 회사인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오늘 급등했죠. 자람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엄청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나, 에이징랜드, 이거를 굉장히 좋은 회사라서 계속 강조했었는데, 주가가 너무 빠져서 그다음부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급등을 했죠. 자람 테크놀로지. 예, 자람 테크놀로지도 보면 이게 이제 13만 원, 13만 1,000원까지 찍고 계속 빠졌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람 테크놀로지는 원체 기술력이 있는 그러한 이제 팹리스 회사죠. 그래서 만약 요번에 간다면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쌓아 올려야 됩니다. 쌓아 올려야 돼요. 요번에 이게 길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이렇게 요번에 길게 장대 양봉으로 음봉이든 양봉이든 장대 양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3만 1,000원을 뚫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거를 뚫으면은 더 간다. 조정받고 다시 더 간다. 그렇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요번에는 조금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뺐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런 기울기도 좀 더 세워서
뭔가 날짜도 한 저 정도의 반 정도밖에 안 걸리겠죠. 빠진 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급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람 테크놀로지 전번 이 신고가를 깨서 뚫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자람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역시도 팹리스 관련 회사로서 뭐 유로모픽 그런 쪽에 반도체도 계속 설계하고서 만들고 있죠. 에이징랜드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얘도 많이 빠졌어요. 얘도 좀 크게 보면은 많이 빠졌죠. 84,500원 찍고 좀 계속 빠졌습니다. 이제 반등 나온 거예요, 이제. 그죠? 다행히 이 저점은 지켰죠. 저번 저점은. 예, 그랬을 경우에는 요번에 얘 역시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수렴을 안 하고 가게 된다면 좀 이렇게 길게 올려야 된다. 길게. 그래서 여기 뚫고 어쨌든 간에 이제 길게 올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구간을 가게 된다면. 그죠? 그런 차트예요. 똑같습니다. 에이징랜드하고. 그렇죠? 예. 요런 기울기, 거의 뭐 요런 기울기를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달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못 달린다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 허기가 삼성전자의 이제 그 팹리스 회사들과 협력하겠다. 예, 그런 기사에 의해서 어디까지 갈지 한번 잘 보죠. 만약에 못 간다면은 다들 수렴하겠죠. 수렴.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수렴할 겁니다.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는 수렴보다는 전고점을 뚫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저번 저점을 지켜줬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괜찮은 회사들이죠. 네, CLX 관련주 중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얘 같은 경우는 그 IP 주소 그게 있죠. 그거에 대한 특허 그래갖고 굉장히 기술력 있습니다. 얘 역시도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죠? 나름대로 좋은 회사들이며.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걸 뚫어 넘겨야 됩니다. 똑같죠? 이 저점은 지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반등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치고 올리는 게 좋은데 이렇게 못 갔을 때는 여기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게 돌려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제 이런 상승이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돌려서 갈 수도 있다는 거. 시간이 많다면.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는 아마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팹리스 회사면서 CLX 관련주.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기사에서 봤던 텔레칩스하고 어버브 반도체 두 종목은 이제 한 종목은 상장이 안 돼 있죠. 예, 근데 텔레칩스하고 어버브 반도체 팹리스 회사죠. 이 두 회사는 지금 차트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다가 고점 찍고 빠져서 거의 여기까지 왔다가 이게 살짝 반등을 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똑같아요.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이런 식의 차트이기 때문에 뭐 텔레칩스하고 어버브 반도체는 다음에 또 시세가 오면은 오늘 뭐 한 4% 7% 상승했는데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리 그 기판 관련된 필옵티스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올랐어요. 그죠? 바닥에서. 얘 역시도 똑같죠? 그죠? 얘 역시도 똑같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이제 반등을 주는 거죠. 그죠? 다만 다행인 건 이제 여기는 이제 지지하고 여기서 이제 돌렸죠. 그죠? 그래서 얘 역시도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쌓아 올리다가 여기서 슈팅 주고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다시 돌려서 이제 올리냐 이게 문제죠. 그죠? 충분히 여기를 뚫을 확률이 높죠. 이 빠진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돌릴 수 있는데 바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렴하면서 더 횡보시킨 다음에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이면은 좋은 거죠. 바로 그냥 1번일 경우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막 빼올립니다. 그죠? 네, 2번일 경우에는
계속 뭔가 이런 잔잔하게 가다가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근데 1번일 경우에는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2번일 경우에는 좀 늦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주식들을 보면 미국장이 원체 신고가를 뚫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 이 팹리스 회사들도 계속 간다 했는데 이렇게 1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같이 저기 뭐야 저기 코스피 코스닥이 급등하면서 그것 따라서 그냥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텔레필드, 또 어버그 반도체 이렇게 5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칩스요, 칩스. 그렇습니다. 역시 요 뭐야 지금 봤던 요 필옵틱스도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는 거. 이게 지금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차트들이 지금 거의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가 조정 줬다가 다시 이걸 뚫으려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는 지금 다 요 부분에 있죠. 요 부분에. 그죠? 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이렇게 뚫을 것 같은 종목이 있으면 그거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딴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자회사의 그 변전기인가요? 예, 변압기인가요? 그 관련된 전기, 그 관련된 회사죠. 바이오스마트가 또 얘도 반등을 주려고 그러죠. 계속 갈 자리에서 못 갔죠. 그죠? 못 갔는데 이제 다시 좀 주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한번 돌려서 이런 주식들이 못 갔죠. 여기서 계속 흘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렴이 끝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주식들이 또 가면 또 계속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 긴 양봉으로. 바이오스마트, 자회사의 그러한 이제 국내 그러한 이제 변압기인가요? 변전기인가요? 변압기죠. 그거 개발을 했다. 그거가 매출이 기대된다. 바이오스마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전선 있어요. 대한전선. 대한전선도 뭐 오늘 이제 좀 빠졌지만 대한전선도 다시 돌리려고 그러죠. 지금 이런 주식들이 많습니다. 지수 상승에 의해서 다시 돌리려는 주식들. 그죠? 이 얘를 크게 보면은 돌리려고 그래요. 대한전선도 지금 엄청 바쁘다고 그러죠. 그죠? 똑같죠? 네, 여기서 계속 쌓아 올려서 올렸다가 눌림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지금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 그거죠. 그죠? 조금 저기 하면 뭐 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원체 이제 지수가 좋아갖고, 지수 따라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양봉으로. 그래서 대한전선까지. 그래서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또 필옵스틱, 또 뭐야,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 또 대한전선까지 다 이런 스타일의 지금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래서 이제 2차 급등이 가능한 것 같은 주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수 고려를 해봐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딴 종목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또 우리기술, 제가 밀고 있는 그 소형 원전 ISMR 관련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급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제대로 돌리는 거죠. 이런 주식이 조정이 심하지도 않으면서 돌리는 거죠. 요 갭을 메우고, 요 갭을 메운 다음에 여기서 수렴 한번 했는데 수렴을 딱 뚫었죠. 그냥 수렴을 뚫었어요. 얘 같은 주식이 이제 이렇게 한번 또 길게 뚫었다가 맞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쭉쭉 갈 수 있죠. 그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 예, 차트 좋아요. 그죠? 지금 원전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박은 뭐다? 그 소형 원전이다. 소형 원전,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소형 원전을 져서 전기를 충당한다.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 문제 때문에 계속 많이 나오죠. 대만이 이 시스템 반도체 TSMC가 많이 하는데 지금 전력이 자꾸 나간대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데도 이런 ISMR 같은 경우 바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다음 우리 기술 있어요. 우리 기술 역시도 다시 돌리려고 하죠. 똑같아요 지금. 이게 죽은 차트가 아니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요것도 크게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보면은 그렇죠? 죽은 차트가 아닙니다. 죽은 차트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상승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가격대 보면은 뭐 거진 여기가 1,500원대인데 1,500원대에서 거의 수렴하고 이제 뻥 튀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좀 더 길게 보면 길게 한번 봐보면은 그렇게까지 부담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정도 보면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뭐야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을 잘 봐라.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꼭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럼 또 딴 거 보죠. 자, 서현이와도 계속 가죠. 지난번 그 신고가를 뚫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좀 그렇죠. 보면은 얘도 요거 있죠. 요거 뚫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거 그죠? 요때 이제 조정이 심했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이걸 뚫으러 가는 게 이게 아닌데 더 긴 게 있죠. 이렇게 더 보면은 조금 더 높은 게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요거 이제 요걸 좀 딱 걸렸는데 또 애매하네. 딱 걸렸네. 요것만 뚫어주면은 그죠? 요거 딱 걸렸죠 지금. 요것만 뚫어주면은 여기 갈 수 있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뚫어줘야 되는데 요번 달에 뚫을지 다음 달에 뚫을지 어쨌든 매출이 좋기 때문에 뚫을지 못 뚫을지 요건 좀 애매한데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 그래서 뚫으면은 이것 뚫고 그렇습니다. 서현이와 계속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 못 뚫을 것 같으면 매수하시면 돼요. 서현이와였습니다. 네, 서현이와도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지금 현대차가 수출이 잘 되니까 동반 상승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서현이와도 그렇고요. 또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도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하겠죠. 자, 위더스 제약은 오늘 좀 의미 있는 봉은 나왔어요. 그죠? 얘도 좀 길게 보죠. 얘도 길게 보면요. 지금 이제 여기서 거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거의 거의 여기까지 다 내려왔다고 봐야 되죠. 그죠? 물론 여기까지 안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정확하게 여기 수렴이 딱 맞아요. 지금. 그죠? 수렴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걸 보시면은 조금 더 넓이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 끝자리가 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도지. 그죠? 의미 깊은 도지. 그러니까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도지가 나왔어요. 이 수렴의 끝자락. 수렴의 끝자락에서 도지가 나왔어요. 그죠? 얘는 요것만 그린 것 같아요. 요것만. 그죠? 자, 도지가 나왔죠. 정확히 도지 나왔습니다. 방향성을 정하는데 재수 없으면 이렇게 골프할 수도 있어요. 각오해야 돼. 재수 있으면 그냥 깔짝깔짝거리면서 쭉쭉 날아갈 수도 있는 위치다. 그죠? 자, 시총은 계속 1,000억에 맞추고 있다. 1,000억에 맞추고 있고 바닥에서 수렴이 끝난 자리에서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결정하려고 한다. 그죠? 결정할 겁니다. 요번 주 안에 저한테 그리고 오늘도 누가 안 좋은 얘기를 쓴 걸 보니까 얘가 가려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하방이든 상방이든 그죠? 시총은 계속 1,000억에 맞춰놓고 있고요. 그죠? 1,000억에 계속 맞춰놓고 있습니다. 1,000억. 위더스 제약 저는 상방에 걸겠습니다. 내일부터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삼상이나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위더스 제약 어쨌든 뭐 상방의 분위기상 이렇게 주가들이 막 이렇게 밀리고 뭔가 이럴 때 재료주 중에서 하나 꼭 터지더라고요. 자, 25년 감입니다. 제가 주식을 25년 했죠. 위더스 제약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크게 터진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더스 제약 매수 안 하신 분은 내일 아침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방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방으로 터질 확률이 높다. 별을 6개 그리겠습니다. 7개 그리겠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위더스 제약 15,000원까지 열려있다. 15,000원, 16,000원까지. 위더스 제약 어쨌든 간에 시총을 2,000억 정도 우선 맞추려고 한다. 저는 뭔가 큰 느낌이 왔다. 그렇죠. 물론 하방으로 떨어지면 또 기다려야 되겠지만
네,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딴 것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도 국내 업체와 뭐 협업을 한다 이런 기사들을 어쩔 수 없이 내놓죠. 그죠? 삼성도 지금 뭐 불안불안하죠. 입지도 불안불안하고. 예. 그래서 이 반도체가 흔들리니까 삼성의 또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뭐 미국의 IT 기업이나 이런 데도 다 가 있죠. 그래서 삼성이 좀 지금 회장을 중심으로 과연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 제니시스와도 뭔가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차트를 완전 다 말아놨죠. 그죠? 완전히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죽이면서 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얘 역시도 조만간 또 이제 이렇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식이 호재를 안고 이렇게 호재를 여기서 호재가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이 차트를 보시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 이때 호재가 나왔는데 이 호재를 안고 여기까지 눌러버린 거죠. 그죠? 이제는 호재가 완성이 좀 되면서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촉이에요, 촉. 오늘은 좀 촉도 많이 쓰겠습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자, 에브리봇 역시도 계속 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 여기 기업 설명회를 20일 날 하죠. 그죠? 예, 아마 이 기업 설명회를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뭔가 좋은 뭐 새로운 로봇이 나온다는 말도 있죠. 뭔가 하여튼, 어쨌든 이게 뭐, 이거에 의해서 한 20% 이상은 뭐 떴다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단타로도 내일 들어가도 된다. 예, 에브리번 내일 기업 설명회에서 뭔 얘기가 나올지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질러볼 수 있는 날이었죠. 그렇죠? 근데 기업 설명회를 앞두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그죠?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수상한 겁니다. 오르고 있다면 기업 설명회와 함께 폭락하겠지만 주가가 여기서부터 뭔가 기대 심리에 올랐다가 쭉 빠지고 있죠. 그럼 기업 설명회 하면 어쨌든 윗꼬리를 달던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서 한번 윗꼬리를 달던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식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 여기쯤에서 발표를 한다 기업 설명회를 그럼 빠질 확률이 높겠지만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더 빠질 확률보다는 그래도 한번 들어줬다가 빠지겠죠. 그냥 단타. 그러면서 추세를 살릴 수도 있다. 그 다음부터 에브리봇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그죠? 저 역시도 5,000원 밑에서 편안히 얘기해 사시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빠지면은 이제 차트가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다 망가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뭐 기본적으로 이 돈에 대한 생각을 해요. 돈에 대한 생각을 합시다. 돈. 자, 다이나믹 디자인이 이제 전환 사채가 있어요. 전환 사채. 5384로 상향 조정했죠. 그래서 이 4745를 5384로 3월 달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8회차. 그죠? 이게 뭐 100 몇만 주가 되죠. 241만 4,561만 주. 그러니까 240만 주. 240만 주가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하게 돼 있죠. 그죠? 240만 주인데 이거를 한 번씩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6월 22일 날 전환가액을 조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폭락하기 전에 한가 가기 전에 이제 7,000원대 이상에서 놀았죠. 그렇다면 이 전환 사채 돈을 넣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환가액이 떨어져 주는 게 좋죠. 그래야지 주식수가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올려도 뭐랄까 전환사채를 만약에 뭐 지금 이 5,300원에 만약에 뭐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것보다 그죠? 이거를 전환하려면 최소한 뭐 그래도 한 9,000원 사이 이 정도까지 주가를 올려줘야지만 여기다 대고 이제 240 그죠?
그죠? 때리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만약에 얘네가 3월 달 이렇게 전환가액을 하향하면서 6월까지 다시 전환가액 리피싱 하는 요 3개월 동안에 주가를 9,000원이나 만 원까지 올리고 상장까지 해서 이걸 처리를 했으면 뭐 지금 폭락을 시킬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3월에서 6월 사이에 주가를 9,000원까지 올리기가 버거웠던 거죠. 9,000원에서 뭐 만 원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버거웠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요 때까지 올리는 거는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다시 리픽싱을 하지 않게끔 주가를 더 폭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 사채업자일 수도 있고 세력 제3의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일 수도 있는데 회사는 이 회사가 뭐 지배력이 엄청나게 커서 지분율이 뭐 50%가 넘고 막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는 역시 그래도 이렇게 셋이서 다 연결돼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채업자를 그래도 뭐 돈을 한마디로 이익을 남겨주는 게 회사나 이 세력 입장에서 또 사채업자 입장에서도 생돈을 꼬라박았는데 이익이 남아서 나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전환가액을 7,000원을 올려서 나가려면은 만약 7,000원에 요번에 주가를 안 빼고 7,000원까지 올렸으면 전환가를 행사를 해주려면 한 11,000원 이상 올려야 돼요. 11,000원 최소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그러면 주가를 더 올리고 이거를 또 유지를 시켜줘야죠. 11,000원대에서 그래야지 얘가 여기서 때려버리니까 240만 주를.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이거를 다시 그냥 이 가격대 근처로 다시 뺀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사채업자는 그래서 만족이 된 거죠. 결국에는. 왜냐면 전환가액이 높아지는 거는 사채업자 입장에선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죠. 결국은 전환가액은 낮고 그러면 주식수가 더 늘어나죠.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거를 더 높이 올려주면은 한마디로 좀만 올려도 때리고 나가기가 좋은 거죠. 그죠? 주가를 막말로 이 전환가액이 요번에 5,000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 8,000원, 9,000원만 올려줘도 때리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수익만 먹으면 되니까, 최소한.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7,000원대로 만약에 전환가액을 상향했다고 보시죠, 또. 그러면 11,000원, 12,000원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아다리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아다리가 안 맞았던 요인은 니켈 값이 지금 겁나게 하락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그래서 이 니켈 가격의 하락, 지금 이제 약간은 인플레가 좀 진정되고 있는데, 지금 달러를 또 미국이 찍어대고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 한 두 달 안에 니켈 값이나 원자재 가격이 다시 폭등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상승이 나올 텐데, 아마 그때쯤에 니켈 값이 지금 너무 떨어져서 주가를 올리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자신들이 보유한 광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니켈 값이 올라가는 한 두 달 정도, 앞으로 두 달 정도 후쯤에 니켈 값의 급등에 맞춰서 요번에 만약에 요 가격 근처 5,384원 근처에서 리피싱이 끝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가격이 계속 있겠죠. 이 가격이 계속 있으면 유리한 게 뭐죠? 사채업자도 유리하지만 세력도 유리한 거죠. 세력이 7,000원대에서 일부 정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다시 일부 정리했으니까 다 정리는 안 했겠지만 물량을 일부 정리한 거를 지금 거의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계속 사면 되잖아요. 더 그죠? 더 하면 더 이득 아니에요? 어차피 7,000원대 정리하고 이 가격에 사면 훨씬 이득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일부분을 다시 모으려고 하는 거다, 저가에. 그래서 한두 달은 주가가 안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쉽게 무타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이 가격대 형성이 돼서 22일날, 6월 20일날 발표가 될 텐데, 이제 리픽싱이 끝났다고 해도 주가가 오르려면 선결 조건이 뭐다? 니켈 값이 급등을 해야 돼, 니켈 값이. 니켈 값이 급등할 때 뭔가 청사지, 공장도 짓고 이런 걸 하면서 주가를 만 원 넘게끔 펌핑질을 하겠죠. 그죠?
그러려면 이 니켈 값이 올라야 된다고. 지금 니켈 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니켈 차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빠졌어요. 원자재가 다 빠졌어요, 거의. 그래서 이게 재상승이 나올 때쯤에 아마 다시 주가를 펌핑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차트를, 얘네 차트를 또 보시면은 이때 일부 결국은 거래가 좀 이상했을 때 이때 일부 정리를 한 거예요, 결국. 그죠? 이때 갈 자리에서 계속 못 갔잖아. 특히 요 라인에서 갈 라인에 계속 못 갔거든. 이때 일부 정리한 거지. 그럼 이거를 얘네들 입장에서, 세력 입장에서도 주가가 빠지는 게 낫지. 이때 약간 정리하고 이거를 여기서 잡는 게 낫지. 4,500원에서 5,000원. 그죠? 사채업자도 이 가격이 오면 더 좋지. 왜 그러냐면 주식수가 많아지고, 리피싱 가격이 싸야지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얘네가 만약에 5,000원대 리피싱을 한다 그러면, 리피싱이 결정이 된다 하면은 240만 주를 다 팔고 나가야 되는데, 얘네도 적어도 30%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8,000원대까지 또 올려야지. 얘네가 이제 행사하기 전에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려야 돼요. 9,000원 정도. 그래서 이걸 털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니켈이나 이러한 뭔가 그런 가격이 받쳐줘야지만 광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주가를 빼는 게 유리했던 거예요, 요번에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뺀 거고, 리픽싱 가격이 저도 한 7, 8천 원인 줄 알았는데, 5,380 얼마죠. 그래서 그 가격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피싱이 얼마에 되나 보고, 적어도 리피싱 가격의 30%에서 40% 정도 가격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상승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래도 이 240만 주가 안전하게 탈출을 하려면 30% 갖고 좀 부족하고 최소한 한 50%에서 45%까지 한 50%대까지 올렸다가 뭐 또 이거 상장한다고 하면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대까지는 한번 올려야 된다는 거죠. 빠진 가격대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리픽싱 가격에 한 50% 정도까지는 올려줘야지만 또 빠지는 것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거래가 여기서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저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뭐 돈도 없어서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횡보할 때 어쨌든 이 리픽싱 가격보다 밑에서 사면 분명히 3, 40% 마진을 두 달이든 언제든 이제 리턴 가격은 다시 오를 확률이 높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그때만 해도 탈출해도 최소한 4, 5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은 저도 이제 리피싱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폭락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저도 좀 뭐랄까 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사실 저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탈출하고 싶다면은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니켈 가격이 상승할 때 그때쯤에 시세를 줄 거니까 그때 좀 물타기를 해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고, 당장 바로 올릴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떡바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릴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최소한 지금 분위기상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요거 다이나믹 디자인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복잡한 그 이해 구조에서 뭐든지 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대지주 오너 뭐 사장이 되겠죠. 사장이 되든 이 회사라고 그러죠. 회사는 돈이 들어온 전환사채 한 사람을 돈을 매겨주는 게 이 뭐 회사의 뭐 주가 올리고 이런 거보다는 의미가 없어요. 이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이 사람이 돈을 먹고 나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이 뭔가 만기 때 전환해주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주식으로 희석되는 게 낫죠. 그렇죠? 자본금을 써야 되니까, 유보금을 써야 되죠. 그거보다는 그냥 주식으로 희석되는 게 낫죠. 그렇죠? 그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환사채를 주주보다는 1순위, 회사의 주가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익을 챙겨줘야 되고, 그게 또 세력과도 그냥 뭐 여기서 정리하고 밑에서 더 사면 되니까 세력도 여기서.
그래서 아다리가 맞은 거고, 그냥 회사는 뭐 아무 문제 없다. 기사 하나 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환사채와 또 세력, 회사가 다 짝짝꿍이 맞아서 하는 합작품인데, 여기에서 주주는 없는 거예요, 당장. 주주는 항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는 없어요. 주주는 마지막 순위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채업자한테 이익을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력이 또 돈을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회사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어쨌든 돈을 만들면 되는 거고 주주는 없습니다. 주주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욕을 먹는 거예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기다려야지만 뭐 어쨌든 수익이 나던 뭐 그렇게 해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우신데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